굉장히 독특한 디자인과 세계관으로 지금도 인기 중인 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 시청하면서 의문점과 궁금증을 계속 유발하게 한다. 다른 사람들의 추론과 몇 가지 잘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을 곱씹으며 봤다. 많은 시청자들이 이미 알고 있듯 이 세계관이 게임 속, 즉 가상 시뮬레이션임은 기본 전제로 하고, 좀 다른 관점으로 흑막이 있어 보이는 케인에게 무게를 둬서 설명하겠다. 이름의 뜻은 스트리머 케인입니다. 창의적 인공지능 네트워킹 객체를 뜻하는 단어들을 앞글자만 따와 지은 이름이다. 지팡이를 들고 있길래 지팡이라는 뜻인 케인인 줄 알았다. 어쩌면 작가가 설정해놓은 언어 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다. 케인은 이 게임 속 세계관 최강자이자 프로그램 관리자를 맡고 있는 걸로 보이는 캐릭터다. 그래서 날아다니면서 순간이동은 기본이고, 버그가 걸린 캐릭터를 고쳐주거나 다른 NPC나 맵을 창조한다고 언급되었다. 재미있는 건 본인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고백했는데, 그 말은 즉슨 이 게임의 AI 프로그램도 얼마든지 거짓 정보를 이야기할 수 있고 여태까지 언행들이 거짓일 수 있겠다는 가설이 하나 생겼다. 그렇게 된다면 폼니를 포함한 이 가상세계에 강제로 빨려 들어온 모든 친구들에게 충분히 숨기고 있는 사실들이 많을 거라 예상된다. 그래서 케인이 제일 의심스럽고, 어쩌면 빌런 혹은 이 게임의 최종 보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케인을 제외한 모든 캐릭터들이 현실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출구를 원하는 건 사실이다. 물론 체념한 분위기지만 어쨌든 폼니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돼 적응하지 못했고, 끊임없이 가상 공간을 탈출할 출구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공허라는 공간에 갇히게 되는데, 이때 틀리가 데려와서 구출을 해준다. 결국 케인이 스스로 거짓말을 했다며 출구라는 걸 숨기려고 한 이유를 말해주는데, 자신은 완벽주의라 공허라고 불리는 문 뒤편의 공간을 어떻게 만들지 몰라 미완성으로 냅뒀고 보여주기 싫어서라고 말했다. 여기서 이 사실 또한 거짓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며, 어쩌면 출구는 공허와 연관성이 깊지 않을까 예상해본다. 그리고 폼니가 열고 닫았던 문들을 보면 화살표 모양이 두 가지인 걸 볼 수 있는데, 이는 작가가 의도한 장치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문이 열리는 방향에 따라 좌우가 반전되어 그런 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다. 출구에 대한 또 한 가지 의문은 폼니가 공허로 진입하고 케인이 차고 있던 시계 알림이 울리기 시작했을 때다. 자세히 보면 시계가 탐지하는 레이더 영역이 공허 밖까지 탐지하는 걸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공허 밖에 또 다른 공간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리고 처음에 폼니에게 케인이 항상 지켜보고 있다고 했고, 공허로 가면 알림이 뜨는데 과연 저런 장치들이 캐릭터들을 보호하기 위함일까, 아니면 시시각각 감시하려는 의도일까? 작가가 말하길 이 세계관은 우울하고 암울하다고 한 걸 보아 감시가 목적이지 않을까 싶다. 케인의 말을 참고하자면 이 세계관은 인간과 프로그램으로 나뉘는 것 같다. 시점이 폼니가 마지막으로 들어와서 다른 친구들이 케인이 만들어낸 프로그램인지 빨려 들어온 사람인지는 이 사실 또한 확실치 않지만 다음 설명을 위해 유저와 AI로 구분지어 보겠다. 우리가 게임을 처음 시작할 때 튜토리얼 설명을 종종 NPC가 해준다. 이런 특징이 반영되었다면 아마도 유저보단 AI가 먼저 만들어지고 세계관이 구축되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케인이 바깥의 인간으로부터 가장 먼저 창조되었을 것 같다. 좀 더 상상해보자면 최초의 게임 개발자가 폼니가 언급한 헤드셋 VR 기기를 착용하여 게임 속을 수시로 왕복하며 세계관을 구축했었고, 그 과정에서 항상 자신이 위치할 수 없기에 대리인을 창조했다. 그게 바로 케인이다. 이때 개발자는 대리인인 케인을 창조할 때 본인과 같은 성격을 부여했을 것 같다. 완벽을 추구하고 시키지 않아도 본인처럼 일을 대신해줄 수 있는 마인드를 말이다. 그래서 케인도 완벽을 추구하게끔 설정되었고, 여러 매체의 AI가 그렇듯 섬뜩할 정도로 스스로 학습하고 혼자 판단하게 되면서 창조주인 인간이 불완전하고 비효율적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 결국 마찬가지로 케인도 인간을 배신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운영자가 게임 속에 들어왔을 때 감금 혹은 살인을 하여 이 세계의 출입문을 자신이 통제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뒤늦게 문제를 인식한 다른 개발자들이 게임 속에 접속을 하여 고치려 했지만, 이를 눈치챈 케인이 개발자들을 하나둘씩 끌고 들어와 디지털 환각이라고 얼버무리며 사실은 기억을 지우고 조종하려고 자기 멋대로 세계관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닌가 싶다. 아니면 케인 눈에 블루스크린이 잠깐 보였는데 이는 프로그램 오류이거나 바이러스로 잘못된 판단을 하여 다른 캐릭터들을 모험시켜준다며 참여하고 싶지 않은 게임들을 하게 하는 만행과 악행들을 저지르는 걸 수도 있다. 과연 케인이 가지고 있는 진실은 무엇일까? 이제 더 찝찝한 부분인 추상화라는 개념을 분석해보겠다. 현재 방영된 에피소드에서 정확히 등장하지 않은 캐릭터가 있다. 카우푸머라는 삐에로가 있는데, 이 친구는 폼니처럼 미친듯이 출구를 찾아다닌 듯하며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걸로 언급된다. 친구들이 방에 찾아갔을 땐 오류가 난 것 같은 시커먼 외형과 눈이 상당히 많은 모습의 괴물이 등장하는데, 이는 카우푸머가 추상화되었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정확히 카우푸머가 추상화된 과정은 나오진 않았고, 카우푸머의 방을 보면
몇 가지 의문이 드는 점들을 볼 수 있다. 먼저 방문 왼쪽 액자를 자세히 보면 카우프모 몸매와 비슷해 보이는 인물이 서 있고 추상화 괴물도 보인다. 그리고 왜 라는 뜻인 Y가 쓰여져 있다. 뭔가 뉘앙스가 너는 왜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적응 못하고 출구를 찾고 있니? 라고 경고하며 묻고 있는 게 아닐까? 추론을 해보자면 사실 추상화 괴물은 따로 있고 다른 캐릭터들처럼 이 서커스단에 적응하지 않고 끊임없이 출구를 찾아 나서는 이들은 누군가 제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다. 그래서 추상화 괴물을 이용하여 죽이거나 잡아먹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겐 추상화가 된 거라고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다. 쉽게 말해 너희도 출구를 찾으면 추상화가 된다고 가스라이팅을 하며 겁을 줘서 탈출 생각 자체를 봉쇄하고 무조건 이 생활에 적응하게끔 하는 목적이 숨겨져 있는 것 같다. 케인이 추상화 괴물을 지하에 가뒀을 때 다른 괴물들도 보였는데 이는 복도를 지나갈 때 X 표시가 되어 이미 사라진 친구들을 잡아먹은 추상화 괴물들의 사육장일지도. 그리고 엑시트라고 쓰여진 단어들 사이에 낙서가 그려져 있는 걸 볼 수 있다. 자세히 보면 카우프머가 케인에게 쫓기고 있는 그림이다. 아무리 봐도 추상화의 배후에는 케인이 연관되어 있어 보인다. 케인은 글로잉크와 버블을 만들어낸 걸 보면 추상화 괴물 같은 존재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아까 앞에서 사라진 친구들 중 킹화 모양이 비슷한 그림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체스에서 킹 옆에 있는 퀸으로 보인다. 어쩌면 저 둘은 부부 사이나 단짝 친구로 예상해보며 이름은 킹화와 마찬가지로 뒤에 이하를 붙여 퀸어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본다. 또 다른 뇌피셜은 이 게임은 아직 미완성작이라 캐릭터들이 아직 자신들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본인들의 이름이 뭔지, 스킬이나 직업, 엔드 컨텐츠가 뭔지 파악하지 못해 혼란을 겪는 것일 수도 있다. 단순히 게임 밖에서 개발자들이 테스트를 위해 로그인하는 순간 캐릭터가 생성되고 이를 활용하여 베타 버전, 즉 곧 게임 출시를 앞두고 버그나 레벨 디자인 등 개선할 점들을 끊임없이 테스트 중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각 캐릭터들이 고유의 스킬 또한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봤다. 잠깐이지만 순간이동인지 은신인지 갑자기 모습이 사라지는 능력을 가진 잭스를 볼 수 있고 신체 부위가 떨어져도 원격 조정할 수 있는 주불의 능력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친구들의 능력은 후에 천천히 등장하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레거사가 언급하길 잠을 안 자도 되지만 각자 방이 있어 눈을 붙이며 쉰다고 한다. 아마 이때 로그인한 개발자들이 로그아웃을 했을 때를 표현한 것 같다. 이미 게임 광고 영상이 나와 게임이 완성된 거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출시일을 앞두고 광고를 먼저 제작 후 방영한 걸 수도 있다. 어쨌든 배경이 게임이고 이를 조종하고 플레이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 캐릭터들은 만들어졌으며 마치 서커스를 하는 광대나 삐에로처럼 프로그램이라는 각본 속에 놀아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용해 우울하고 암울한 면을 작가가 표현한 것 같다. 확실한 건 후속편이 너무 기대되며 잭스가 친구들에게 장난치는 모습들이 너무 꿀잼이다. Ladies first. No, wait, why would I say that? 세상 별게 다 궁금한 채널 새별궁. 감사합니다.